오늘 제목은 인간 이해라고 하고요.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각자의 방법이라는 그림을 먼저 띄워놨습니다. 집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금 미세먼지 엄청 심했는데 화면 보시면 검정색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마스크에 여기 뭐 하나 붙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코까지 막혀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생은 비말 마스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 코드 좀 내려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나 쓰는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분홍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마스크 끈도 굉장히 길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조금 더 다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저 뒷변에 있는 갈색 바지를 입은 사람은 어떤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요? 집사님들이시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어떤 마스크를 미세먼지에 대처하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어떤 마스크를 썼다가 아니라 남이 쓴 마스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인 거죠. 저 검정색 마스크 여기 조절하는 거 달린 거 쓴 사람한테 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학생 마스크를 쓴 것 같지도 않게 우리 집 애였으면 한마디 했겠죠. 저렇게 마스크 쓸 거냐고. 저 학생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방독면 쓴 사람한테 야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어떤 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피택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인간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는 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드러난 존재는 어떤 습관으로,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화면 2개만 더 뒤로 넘기면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팁을 하나, 체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은 0과 혼과 6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0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0에 따라 혼이 움직이고 그 0과 혼에 따라 6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이해라고 하면 인간의 임한 특성과 그 특성이 발현되는 행동의 습관을 이해하여 나와 남의 존재 가치를 올리는 과정이 이 강의 과정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보실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지만 사전에조차도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옆에 단어로 풀면 세포처럼 생긴 걸 보시면 인간은요 행동해요. 그렇죠? 그리고 언어를 씁니다. 판단하고요. 인식을 해요.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격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발현되게 돼 있어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속도에 따라서 이 행동이나 언어나 판단이나 인식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성격 요소로 드러나서 사람의 구성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격이 있고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닮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 닮은 거죠. 하나님 닮은 게 많을수록 인격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뒤로 밀리고 내 승질에 막 못 이겨서 이렇게 가면 저 성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이게 녹화가 돼서 제가 성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예. 이게 내가 드러나는 나를 발현시키는 내 존재를 발현시키는 게 성품으로 발현을 할 건지 성격으로 발현을 할 건지 인품으로 발현을 할 건지 인격으로 발현을 할 건지 아니면 성깔로 발현을 할 건지는 내 행동, 내 언어, 내 판단, 내가 가치를 매기는 그것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재미없는 시트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가치를 가지고 생각해요. 그쵸?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갖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발현됩니다. 뭘로 발현되냐? 언어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반말로 주문하는 사람들은 햄버거를 파는 그 청년을 그렇게 보는 거죠. 제 청년 바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1시간에 8,650원을 받는다고 해서 1시간에 10,000원짜리 알바생이란 단어를 듣는 거예요. 1시간에 10,000원짜리는 그 노동력이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은 반드시 언어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모여서 정보가 되죠. 그 정보는 모여서 문명이 됩니다. 그 문명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사고와 언어 능력과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고등 동물들이라는 이 인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나를 남과 같이 보고 남을 나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이들을 쓸 거고 이건 다 준비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일단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남과 같이 보는 거는 뭐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남을 나와 같이 보는 건 아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안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댓글로 연예인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자해도 많이 하는데 남의 평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누르는 중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없고 오로지 남이 판단하는 나만 있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면 그게 그냥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굉장히 아쉽죠.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남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아, 난 그런 사람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그 남이 나를 판단하는 남의 기준이잖아요. 일단은 저희는 오늘 나는 누군가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앞에 있는 그림, 하늘색 하트부터 빨간색 뿔까지 다 보이실 건데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내가 인정받고 동의받고 누군가에게 동참하면 나는 하트를 보낼 수 있어요. 이건 뭐 기본 웬만하면 다 가능하죠. 제일 끝에 빨간색에 뿔난 거 잠깐 볼까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동의받지 못하고 비난받으면 화가 나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화 난다고 다 화를 낼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네, 그쵸. 제가 회사에서, 교회 말고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불편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다 화를 내고 살 수는 없고 그걸 잘 다스려야 하는 거죠. 적어도 초록색에 동그라미 눈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면 최소한 노란색에 입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라도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언제냐면 남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동의받지 못하고 비난받을 때.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나랑 다른데 뭐 다 동의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 세상에서는 나이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고 또 각각의 있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다 옳다고 해줄 수도 없어요. 사실 다 옳다고 하면 다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인간이 사고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얼만큼 조절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는 얼마나 순간 대처를 잘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재미없는 시트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도 MBTI 당신의 유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유명한 것 중에 인간의 성격 요소를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이렇게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9개 정도가 돼요. 유명한 게. 그중에 우리가 오늘 몇 개를 잠깐 살펴보긴 할 건데 MBTI가 16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유형을 16개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유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의 성격을 크게 보면 16가지쯤 있다. 이 MBTI로 하나님이 만든 걸 뭐 연구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연구해 보니, 사람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이 인간의 성격을 한 16가지쯤 크게 나눠 놓으신 것 같다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죠. 이게 좋고 나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인생의 목표를 9가지로, 이 9가지는 뒤에 나오는데 9가지로 정해놓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간다. 나는 사람들을 돕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9가지 중에 또 어떤 거 하나쯤 갖고 계실 거고요. 네 번째는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4가지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이거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 5번은 성격 5대 특성이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을 유지하는 큰 특성 5가지가 있다. 이 중 하나 선택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6번은 성격 본능이라고 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가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수는 없어요. 제 본능적으로 그냥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7번째는 사랑을 느끼는 방법 5가지라고 해서 사랑의 언어라고 불리는 내가 어떨 때 더 크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들도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8번째는 형제 관계인데요.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 관계가 굉장히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전 되게 동의하는 게 제가 첫째 딸이에요. 남동생 둘 있고요. 저희 엄마가 첫째 딸이고 저희 아빠가 첫째 아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깨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정말 제가 잘 살면 동생들도 다 거저 잘 살아지는 줄 알고 컸어요. 항상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의 막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내거든요. 지금 막내가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막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러실 거잖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걔 막내였으니까요. 이것이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 성별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컸어도 남자랑 여자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뭐 사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크게 9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9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성격 요소들 그 각각의 요소에 또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해보면서 대체 사람은 어떻게 성격이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내 성격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됐을까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1번, 2번, 9번을 동그라미 쳐드렸어요. 유명한 거, MBTI 16가지, 혈액형 4개, 성별 2개. 성별 2개로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이걸 16 곱하기 4 곱하기 2로 하면 124거든요. 128이군요. 128명 중에 한 명을 만나야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바로 알아듣는 사람을 찾으려면 128명 중에 한 명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이 20명이에요. 한 반이 20명이고 보통 5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학년에 성격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한 학년에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외롭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거든요. 대부분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한 동에 128명 살까요? 층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집이 3인 가족이라도 치고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6명이잖아요. 128명을 살려면 6명이니까 최소한 23층은 돼야 돼요. 그래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무슨 행동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사람이 한 명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한 1,500명 쳐도 128명 중에 한 명이니까 우리 교회 10명,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원들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피택자 요번에 되시는 분들 23분 정도 되시는데 택도 없어요. 예. 128명을 만나야 설명 안 해도 이해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앉아있지? 당연히 이해 안 가요. 우리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분은 왜 종이를 저렇게 놨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나랑 다른 사람이고 이해되려면 128명 만나야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해 안 가. 왜 저래?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그렇죠. 근데 이젠 리더가 되시는 거잖아요. 피택 되신 거니까 권사님 되시는 거고 안수 집사님 되시는 거고 장로님 되시는 거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나 뺀 나머지 전체가 저를 보고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앞에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들에게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맡으시게 되겠죠. 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만수집사님 회장을 하실 수도 있고 위원장을 장로님들은 당연히 이제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을 맡으면 교역자도 있을 거고 거기 부장님들도 있을 거고 차장님들도 있을 거고 부서에 따른 교사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나랑 완전 다른 그분들과 아무리 큰 위원회도 위원회의 명수가 128명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럼 그냥 나랑 다 다른 거예요. 그분들과 어떻게 잘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재미없는 얘기 끝났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 이게 라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올려드릴 거고 집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은 적어주세요. 자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 띄어서 그 종이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나는 초점이 밖으로 있다, 안으로 있다. 어느 쪽이실까요? 화가 나면 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어야 된다? 그러면 밖으로 해요. 화가 나면 방 안에 들어서 문 닫고 좀 식혀야 된다. 그럼 안으로 해요. 어떤 거세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당연히 저는 이겁니다. 예,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예, 소리라도 질러야 풀립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나는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먹고 마시고 만져서 바로 알 수 있다. 근데 나는 그게 오감으로고요. 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왠지 느낌이 오면 그것 따라서 갈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오감으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바로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또 육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창의력이 많고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거 있으세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정답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예, 저는 좀 오감 쪽에 가까운 편인데 교회에서 할 때는 오감에 가깝지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육감에 가까워요. 저는 회사에서 기획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안에서도 현실적인 게 있지만 창의적인 걸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일단 지금 편하시게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황색인데요. 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아니면 나는 좋고 나쁨이 중요하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9시까지 갔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 중인 선생님이에요. 학교가 9시까지인데 저쪽 끝에서 아이가 엄청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9시 59분 30초예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와도 9시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문을 닫고 걔를 지각 처리한 다음에 미안하니까 매점에서 뭘 좀 사주실래요? 아니면 그 아이가 뛰어 들어올 수 있는 10초를 벌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잠깐 보실래요? 9시 정각의 문을 닫는다. 옳고 그름. 하늘 잠깐 보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오는 애 지나가게 한다. 좋고 나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거 할게요.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난 이따가. 자, 마지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여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실까요? 여행 가실 때 계획서 하고 가세요? 아니면 그냥 일단 가보자. 오늘 속초 한번 땡길까? 이렇게 하세요. 뭐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계속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파악하려고 문항이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너는 A형이니까 그래, 너는 B형이니까 그래. 이거 다 잘못된 얘기니까요. 책에 보면 첫 번째로 규정화하지 말 것. 사람은 종류가 다 다름.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성격 유형을 가르치는 책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책으로 보고 아, 너는 A형이니까 이렇구나, B형이니까 이렇구나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고요. 몇 번이니까 뭐다,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저는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거 다운 받으셔서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9가지가 있는 건데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9가지 중에 3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색깔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가장 자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정답 없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도 없고요. 비슷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라벨 색깔을 잘 보고 써주세요. 제일 처음에 회색. 이 사람들은 개혁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조건. 어제보다 오늘 1%라도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1%라도 나아야 돼.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개혁가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약간 갈색 같은 색깔인데요. 조력가, 돕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돕고 살아야죠. 세상에 어떻게 혼자만 사니 같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파란색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야. 나쁜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이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사니.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거고 더 잘 될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성취가 지향적이신 분들을 파란색이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약간 살색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살구 색깔. 예, 몰라 나는 내 길 갈 거야 이러신 분들. 예. 아이 바깥에 태풍이 불어도 나는 내 길 가. 이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흰 색깔 아니지만 살짝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해봤어? 분석해봤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에요. 탐구가들이고요. 이분들은 책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많이 보시고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해봤냐고. 아니 안 해봤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러면 해봐야지 해보고 얘기해. 실패하는 건 상관없는데 해봐야 돼 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노란색 확실해? 자꾸 확실한 걸 물어보세요. 안전한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불안하면 안 좋아하세요.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유독이 안정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고 갑자기 무슨 일 생기는 거 불편해하시고 확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충성가 스타일이세요. 노란색 충성가 스타일. 자 밑에 초록 색깔인데요. 괜찮어. 안 되면 말지 뭐. 파이어 달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열정 넘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되게 많고 이런 분들 예. 초록 색깔 열정가라고 불러드립니다. 자, 8번째는 보라색이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할 거야. 힘 있으신 분들, 의지력 되게 강하신 분들. 그 제일 위에 있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랑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개가 되게 크고 카리스마가 커요. 쉽게 이야기할 땐 트럼프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지도자 스타일이세요. 지도자 스타일. 이렇게 큰일 하실 분들. 예. 마지막에 그 옅은 회색깔. 그래 나도 알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 라고 하시는 조정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조정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9가지 중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를 골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저도 잠깐 제 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죠? 3가지가 없으시면 하나만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예. 하나가 확실하다 그러면 하나만 붙이셔도 되고요. 저는 두 개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좀 너무 있는 자리들마다 달라서 나머지는 좀 못 붙일 것 같아요. 2개만 저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격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 하는 전진형이 있고요. 자, 같이 가야지 하는 함께형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한 게 제일 좋아. 이 편안하다는 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안정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없는. 이 편안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에 찬찬히는 천천히와 달라요. 천천히는 느린 거잖아요. 찬찬히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4가지 중에 2개를 고르시는 건데 선택하시기 좀 애매하시면 제가 옆에 체크 포인트 써놓은 거 보셔도 돼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시면 앞으로랑 함께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모임에서 주로 들으신다면 편안함과 찬찬히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의 해결이 중요하다. 그럼 앞으로와 찬찬히를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함께랑 편안함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써보실까요? 전혀 달라도 상관없고 여기서도 4개 중에 2개를 못 고르겠다 하시면 하나만 고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는 앞으로 하고 사실 회사에서는 전 앞으로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앞으로 하고 함께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금 회사 말고 저 신학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제가 그 승진시키는 팀에 항상 있었거든요. 저가 다니던 회사는 여자는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는 회사여서 저희 팀에 들어오면 남자 직원들이 다 승진을 빨리 해서 나가요. 이 승진 업무가 되게 잘 되니까. 근데 나가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만났더니 그 밑에 직원이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일만 엄청 시킨다고. 그래서 저 때문에 승진했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이 함께가 늘어난 스타일인데 지금도 회사에서 혼자 일할 때는 좀 앞으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진짜 저가 사람 됐어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함께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4가지 하셨고요. 이제 다른 것도 좀 함께 해볼게요. 자, 요거는 5가지 중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 2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2가지를. 사람은 근데 이 5개가 다 있어요. 하나만 있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수락 한 번만 누를게요. 네, 됐습니다. 이 하나만 있는 분들은 없고요. 5개가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편하신 거 그리고 제일 좋으신 거 2가지를 정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 이퀄라이저 같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음악 할 때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낮은 음 올리고 높은 음 내리고 그런 거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거지 부족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라벨 붙이실 때는 색깔을 주의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할게요. 열린 마음이 있다 나는. 창의력이 그냥 열린 마음, 내가 생각한 열린 마음 아니고요. 정말로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높고 호기심이 많다. 이러면 1번 노란색이신 거예요. 자, 2번째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하고 신중하다. 나는 한다면 한다. 끝까지. 설령 손해를 봐도 약속을 했으면 지킨다. 이런 분들. 계획을 짰으면 간다. 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3번째는 나는 굉장히 외부 활동적이다. 그래서 타교적이고요. 내 의견을 낼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3번 하늘색이세요. 자, 4번째는 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다 친하다. 나랑 성격이 딱 맞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성이 좀 있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는 협동성이 높다. 이제 우리가 좀 알잖아요. 내가 나 혼자 일하는 걸 편안해 하는지 아니면 남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괜찮은지. 저는 갈수록 스스로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여튼 이 4번째, 나는 다 친해요. 분홍색이에요. 자, 5번째, 나는 감성 지수가 높다. 그래서 내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빨리 알아채지만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빨리 알아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하는 지수가 되게 높고 내 감정도 자주 변화하지만 남의 감정 변화도 되게 잘 볼 수 있다. 종종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고 작은 일에 분노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남이 불안하고 남이 분노하고 남이 상처를 받는 것도 나는 잘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5번째 감성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고르실 수 있을까요? 나하고 가까운 거. 열린 마음, 한다면 한다. 그리고 외부 활동적이다. 그리고 감성 지수가 있다. 4번, 예, 친하다. 어떤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거랑 이거 2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난 3개 해야겠다 하면 3개 하셔도 돼요. 네, 3개가 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5개가 다 비슷하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저가 상담을 배운 저희 상담 선생님은 저는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는 정확하게 외향성과 성실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말싸움을 하다가 인정했어요. 아, 예. 자, 그 다음 거 또 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잘 적고 계시죠? 자, 이 다음번에는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긴 한데요. 사람의 성격 요소 중에 이 3가지 중에 2개가 좀 도드라진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2개 중에서도 30이 넘으면 하나가 딱 도드라진대요. 3개 중에 하나는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없다고. 아주 가끔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2개. 근데 그 중에도 하나가 아주 좀 도드라진다고 해요. 30이 넘으면.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황색이에요. 나, 그리고 내가 먹는 거, 내 위치, 내 가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기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퇴근하면 집에 바로 가서 집을 지키거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내 가족들하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자기 본능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고요. 보라색, 강렬한 경험, 집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나는 어느 공동체에 가면 가운데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연예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강의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 연예인처럼 집중되고 이런 분들. 이런 거 집중 본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난 이런 거 굉장히 즐긴다. 좋다. 편하다. 이런 분들이시고요. 보라색이었어요. 초록 색깔은 공동체나 인간관계, 소속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 사회적인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사회적 본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가지 중에 2가지를 고르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색깔, 나한테 더 센 거를 좀 먼저 순서를 좀 중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지금 마이크가 소거돼 계셔서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다 느낌이 오시죠? 저는 그 사회 공동체나 인간관계, 사회적인 활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 교회에서 일하거나 뭐 다른 NGO에서 일할 때도 땡퇴근이 별로 없어요. 집에 가는 거에 대한 미련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을 아셔서 나중에 잃으실 수도 있는데 잃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 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집에 오는 그 시간의 오차가 5분이에요. 횡단보도 하나를 빨리 건너느냐 늦게 건너느냐의 차이고요. 퇴근하면 바로 집. 퇴근하고 바로 집. 제가 입구 오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세상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나와 내 몸과 이런 걸 챙기는 게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저한테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러더라고요.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배웠거든요. 그냥 일을 시작하면 해가 질 때까지 해지는 걸 모르고 일을 하고 막 이러다가 혼 많이 났어요. 혼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되게 많이 건강해졌고 어떻게 세상 사는 건지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일들 그리고 뭐 강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더 기뻐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고요. 5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초록 색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연애하실 때 너무 오래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셨을 수도 있는데 연애하셨을 때 애인과 혹은 지금 현재 배우자 되시는 분과 같이 있는 게 더 훨씬 더 행복하셨는지 생각해 봐 주세요. 기억 잘 안 나시면 자녀들과 함께 있는 거. 나는 이 자녀들과 한 공간에서 같이 뭘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5가지 설명 다 하고 나서 정하시면 돼요. 비교하는 거니까요. 나는 같이 있는 시간,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뭘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초록 색깔. 자, 그 옆에 하늘 색깔 정확하게 인정해줘요 하는 부분.
나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내가. 이 인정하는 게 높은 사람들은 어느 단계가 지나면 남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봤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정하는 게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두색 볼게요.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건 선물을 하거나 편지를 써서 주거나 하트를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명확해서 딱 준비를 해주면 돼요. 자, 옆에 주황색. 내가 싫은 걸 해주면 더 좋아요.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거 너무 싫으신 분들 계시죠? 전 사실 그 별로 안 싫거든요.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남편이 딱 해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대신 봉사해 줄 때 더 많은 사랑을 느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마지막 진한 파란색은 충분한 접촉이 필요해요. 손 잡는 거, 팔짱 끼는 거, 어깨 동무하는 거, 이렇게 살을 비비면서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계신 거죠. 5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시기에 조금 쉬우시라고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있어요. 예, 한 커플하고 6주 동안 만나면서 결혼하면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고 같이 결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걸 6주 동안 하는 건데요. 최근에 지금 어떤 커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커플 얘기예요. 제가 허락받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플은 자매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인정하는 게. 그리고 형제는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매의 생일이 되었어요. 형제가 회사에서 월차를 내고 자매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네,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옆에 계속 같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오늘 뭐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형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생일이잖아요. 그럼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계속 같이만 있는 거예요. 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형제는 내가 어렵게 월차를 내가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줬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체 왜 저래?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형제는, 아니 자매는 아니 생일이면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연애하던 첫 해에 이렇게 엄청 싸웠대요. 그리고 2번째 해에 이제 저를 만났고 이런 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12시 되자마자 자매한테 생일 축하해 이러면 자매가 끝나요. 생일 선물 크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같이 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형제의 생일날 무슨 비싼 시계, 무슨 가방, 뭐 남자들 가방 메고 다니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어만 주면 형제가 충분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어떤 게 좋으신지, 어떤 게 더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봐 주시겠어요? 색깔도 괜찮고 글씨 쓰셔도 돼요. 저도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랑 상담 공부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던 아쉬워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남자분들이 이 충분한 접촉이 필요해요라는 부분에서 되게 무서워하신대요. 나쁘게 이미지가 박힐까봐.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충분한 터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다가 결혼해서 부인한테 막 속칭 치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막 밀어내면 부모님한테도 밀어내주고 부인한테도 밀어내줘서 이 남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딱 저 얘기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엄마는 5남매의 첫째세요. 저희 아빠도 장손의 첫째시고 제가 첫째라 했잖아요. 제가 태어났는데 1년 만에 엄마가 아기를 또 가지고 1년 만에 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또 동생이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 둘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 밑에 동생 남자애 태어났을 땐 집에 3일을 계셔주셨는데 저 태어났을 땐 3시간 있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집에서 첫째 딸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저 접촉이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신랑 손 잡고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속에 몰랐던 눌려 있었던 저의 것들을 알게 됐었거든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나는 저 5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어떤 걸 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결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결혼한 지 한 15년 된 부부를 상담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며칠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 부부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부인이 오늘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해주기를 너무 바라는데 부인은 그 말을 하지 않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다 남는 거죠. 다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럼 부인은 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차려놓은 거를 남편은 제대로 안 먹고 깨작거릴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은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왔는데 왜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할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다른 문제들까지 막 커져가지고 저를 만나게 되신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정해주면 되고, 맛있게 잘 먹었어 하면 되고, 당신이 수고하니까 내가 이만큼 차렸어 하면 되는데, 서로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뒤에 것도 해볼게요. 자, 요거는 5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 같은 거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인내력. 나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직하게 참고 견디는 걸 잘하는 성격이다. 나는 자율성. 나는 정해진 원칙도 중요하지만 내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절. 나는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고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놓치지 않는다. 나는 독립성. 나는 삶의 모든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마지막 보라색이에요. 새로운 추구.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기보단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나는 굉장히 좋아한다. 이 5가지 중에 원래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뽑은 거예요. 5개를. 5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리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2개 정도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개. 저 2개 지금 고르고 있어요. 비슷한데 그래도 고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르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에 피트는 없고요. 혹시 저처럼 첫째 오브 첫째세요? 아니면 막내세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2번째, 3번째, 4번째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첫째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라고 써져 있는 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좀 적어주세요. 첫째는 이렇다, 둘째는 이렇다, 막내는 이렇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다를 수 있겠구나, 저러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해 주셨나요? 자, 제가 제 성격한 거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요거를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솥밥 먹고 산 지 몇십 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4배로 낳아서 20년을 키웠지만 얘랑 나랑 이만큼 다르네. 우리가 한 교회에서 40년을 같이 다니고 20년을 같이 다니고 한 구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다르네. 아, 다르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걸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요게 사실은 지금 띄워드린 이 마지막 화면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랑 다른 사람, 남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렇게 상존직 이제 직분이 되셔서 피택이 되셔서 평생 권사님으로, 평생 안수집사님으로, 평생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의견을 제안하고 그 의견을 실행하셔야 되는 분들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런 거 왜 교회가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자아 이탈 화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결정권자고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회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우리는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권사님 되셨고 안수집사님 되셨고 장로님 되셨으니까.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128명이나 있어야 나랑 하나가 비슷할까 말까 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러라 그래 라고 써있죠. 예,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 양희은 씨가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을 볼 때 창문을 열고 바람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바람에 내 머리카락 날리는 거 싫어서 창문 닫고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유리창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바람은 부는 거니까 그냥 그러라고 그러는 거죠. 뭐. 그냥 그러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핸드폰에 빨간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가 제목을 멋이 중요한디라고 해놨어요. 중요할 때, 강조할 때 빨간색을 주로 쓰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왜 빨간색 썼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요? 저 파란색 좋아하는데 너 왜 파란색 좋아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색깔에 목숨을 걸지 말고 꼭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과업도 인간관계도 놓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손 소독했다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손에 붙은 유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씻고 닦고 하는데 사실 그 유해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있다는 거 아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 우울감이나 속상함이나 좌절이나 비교 의식 등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있어요. 그걸 잘 소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잘 소독을 해야 돼요. 뭘로요? 예배로, 말씀으로. 집에서 말씀도 읽으시고 예배도 깊게 참여하시고. 손 소독을 자주 할수록 건강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감기 환자가 줄어든 거 아시죠? 정말 가정의학과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손 소독을 자주 하는 것처럼 마음 소독도 자주 하면 우리가 남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쓴 거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피택 하신 분들이 각 직분마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듣기만 하시는 거죠. 말을 시작하면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는 우리 리더분들, 피택자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되면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주 정확한 거,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가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그 말을 했다라고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리더니까요. 누가 그러던 데가 아니라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네 저도 들었어요 라고 하면 며칠 지나면 김주선 목사가 그러던데? 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시면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듣기만 하는 거. 그게 그 판넬에도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리더로서, 교회에서 피택자로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교회는 또 크잖아요. 사람이 뭐 1,500명 가까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기에 어렵진 않.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래도 하실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권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